환율이 1487원을 돌파했음.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님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위기의 징후임. 최근 한 달 사이에 환율이 100원 가까이 치솟은 거임. 시장은 흔들리고 외환 당국은 1,500원을 필사적으로 방어하려 하지만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문제는 달러 환율만 상승한 게 아니라 원화의 가치가 독보적으로 하락하면서 거의 모든 외화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거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 환율이 높아져서 해외여행이 어려워졌다. 과연 이게 다일까? 외환 시장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는 거울임.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처참함.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믿었음. 외환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으며 작은 신호들이 쌓여 거대한 파도가 된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경제는 또 한 번의 폭풍우를 목전에 두고 있음. 이번 외환 위기의 중심에는 한국 경제 시스템의 취약점이 있음. 하나씩 뜯어보면 문제의 깊이가 더 명확해짐. 먼저 수출 기업들의 기업 이전 문제임. 한국의 대기업들은 수익을 해외로 돌리고 있음. 지난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은 20개 이상의 대규모 공장을 미국에 설립했음. 과거에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투자에 사용했음. 하지만 지금은 다름.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돈의 흐름 변화가 아님 국내 시장에 들어와야 할 자금이 빠져나가며 원화의 가치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음. 원화 약세의 근본적 기운은 바로 여기 있음. 이 문제를 대기업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대기업들은 사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돈만 벌리면 돼.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대기업들을 쪼우고 있는데 정부가 같이 나서지 않는다면 대기업들도 별 다른 방법이 없으니 계속 돈이 벌리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음. 두 번째는 금리 문제임. 한국은행은 최근 2연속 금리 인하라는 초강수를 뒀음. 시장에서는 충격이었음.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며 달러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금리를 낮춤.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일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금리를 낮추면서 외환 시장을 방어하려는 이중적인 정책이 더 큰 혼란을 초래했음.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 환율을 억제하려 하지만 그 결과는 국민연금과 같은 자산까지 투입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 마지막 결정타로 한국에는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40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 앞으로 이어질 대통령 탄핵 절차. 한국 정치의 혼란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있음. 한때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 이제는 신흥국 수준의 리스크를 가진 국가로 보이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받고 있음.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는 4.5%, 한국은 2.8%, 차이가 무려 1.7%포인트에 달하는데 과연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할까? 금리는 낮고 정치적 불안은 크며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음.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님. 이는 경제의 모든 부분에 파급 효과를 미침. 한때 4,699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 보유액이 4,150억 달러로 감소했음.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님. 외환 보유액은 국가 경제의 방어선임. 하지만 그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음. 외환 보유액만 사용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음. 국민연금은 지난 2년간 약 1조 4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이제는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환해죄에 동원되며 국민의 노후 자산마저 녹아나고 있음. 또 다른 파급 효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음. 이는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님. 한국 경제를 떠나고자 하는 명확한 신호임. 자본 유출은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며 한국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라도 늘지 않겠냐 싶겠지만 지금 한국의 수출 구조는 변하고 있고 경쟁력도 잃고 있음.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밀리며 전통적인 강점이었던 반도체와 전자산업도 경쟁력을 잃고 있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잃으며 수출로 인한 환율 상승 효과는 미미함. 반대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훨씬 클 거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고 단기 대외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며 위기를 맞았음. 물론 현재 외환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충분하며 단기 대외 채무 비율은 안정적임.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임.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구조적 취약성임. 우선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면 글로벌 헤지펀드의 투기 공격 가능성이 제기됨. 이는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음. 금리를 낮추고 환율을 방어하려고 한다면 정말 앞을 못 보는 거임. 이런 이중적인 정책은 장기적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외환 보유액이 소진되면 한국 경제의 방어막은 사라짐.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큰 공포에 휩싸이고 이는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 당시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고 단기 대외 채무 비율이 286%에 달하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음.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름. 외환 보유액은 약 4,100억 달러로 충분해 보이고 단기 대외 채무 비율은 32.4%로 안정적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이번 위기는 단순히 외환 보유액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정책과 경제 구조의 문제임. IMF 외환위기 당시의 교훈. 1997년 당시 우리는 외환위기가 무엇인지 몰랐음.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름. 환율과 외환 보유액의 중요성, 단기 대외 채무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임. 이번 위기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금융정책의 엇박자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됨. 금리를 낮추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그러나 그 결과는 비슷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된다면 외환 보유액의 충분 여부와 상관없이 위기는 닥칠 것임. 과거 IMF 외환위기에서 우리는 긴축과 외환 보유액 확충으로 위기를 극복했음.
하지만 이번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방식으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예전과 같은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도 힘들고임.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킴. 이는 곧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내수 경제를 더 깊은 침체로 몰아넣어.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경제 전반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며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주식시장 약세로 이어지고 국내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 롯데그룹과 같은 대기업조차 부동산 시장 침체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으며 위기를 겪고 있음. 환율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침. 자산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주식, 부동산, 심지어 채권 시장까지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임. 금융정책은 금리와 환율 방어 정책의 조화를 통해 외환 보유액 소진을 최소화하며 신중히 운용해야 함.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 구조 재편이 필요함. 또한 정치적 불안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금리 차를 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하지만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들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임.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 하지만 대응의 방식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파국이 될 수도 있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는 세계의 한국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음.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함. 과연 한국은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잃어버린 10년 아니면 잃어버린 100년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 시간은 많지 않음.